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내용들이 다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조 원 채권 바이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1조 원 채권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그 환수하는 것을 바이백이라 그래요. 1조 원 채권을 바이백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바이백 하려면은 보통 한 달 전부터 공고를 냅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 채권 환수하겠다 이런 공고를 내요. 그런데 그 바이백을 실행하려고 했던 그 하루 전날에 취소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서 취소하게 됐다. 이런 건데,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채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왔었거든요. 한번 그 기사를 보시죠. 이게 작년 11월 중순쯤에 있었던 일인데,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기재부 갑작스런 바이백 취소에 채권 시장이 혼돈을 가져왔다. 뭐 이런 기사 제목이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박스친데 기획재정부가 돌연 국고채 매입 바이백을 취소하자 채권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올해 남은 모든 바이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채권을 갖고 있는 PD사들은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손실을 내는 중이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사람도 꽤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재민 씨 기자회견에서 단연 그 무엇보다 백미는 당시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건 사람은 차영환 비서관이었다. 이 실명이 직접 거론된 겁니다. 신재민 씨 입에서 그 실명이 나왔어요. 그게 오늘 기자회견의 단연 백미였습니다. 그 동영상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적자국채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적자국채 과정에서 중요했던 거는 결국 부총리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 그전에 어떤 게 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였지만 부총리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발행하지 말자라고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그때 제 기억에 그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려있는 시점이 있었고 엠바고 시점 보통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된 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그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요.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때 진짜 그런 오히려 기자분들이니까 더 그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줄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저기 질문을 시작합니다. 네, 보셨다시피 기자가 물어요. 당시 청와대에서 전화했던 비서관 이름을 특정해 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신재민 씨가 차영환 비서관이었다고 대답을 해요. 그 차영환이 누구냐면은 요 이제 사진 나올 텐데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 11월쯤 그 1조 원 채권 바이백 취소할 당시 그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제2차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도에는 기재부에서 그 국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재민 씨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 겁니다. 많이 얼굴을 봤었던 거죠.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청와대로 가기 전에 기재부에서 많이 얼굴을 서로 보고 업무적으로도 서로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민 씨가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전화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재민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기재부 쪽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내용이 뭐냐면은 대략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차영환 비서관이 기재부에 전화를 했던 거는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거다. 별 내용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민 씨는 당시에 3년 차밖에 안 되는 신참이었다.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 기재부의 오늘 발표 내용을 뒤집어 엎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당시 차영환의 전화를 받았던 기재부의 국장, 과장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 됩니다. 당시 차영환이 전화해서 1조 원 채권, 바이백 그거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 얘기가 당시 국장, 과장의 입에서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문재인 탄핵 들어가야 돼요. 임종석 다 잘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당시 국장 과장들이 차영환의 전화를 받았던 국장 과장이 정직한 증언을 하려면은 우리 국민 여론이 받쳐줘야 됩니다. 국민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청와대를 흔들어야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권력을 저 주사파 정권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시 차영환의 전화를 받았던 국장 과장들이 용기를 내서 정직한 증언을 할 수가 있죠. 당시 그 차영환이가 우리 기재부에 전화해서 1조 원 채권 바이백을 취소하라고 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4조 원 채권에 대해서도 그거 발행을 원래는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걸 계속 발행을 강행하도록 압력을 가했었다. 물론 결국 나중에는 취소하게 됐지만 당시 국장의 그 담당 국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러나 그 당시 청와대의 차영환이가 혹은 그 더 윗선에 있는 놈이든지 하여튼 청와대에서 누가 전화해서 압력을 가했었다. 이 증언이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신재민 씨가 당시 3년차 신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인 것이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행정병 근무를 했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 군대 있을 때 작전 계획서 같은 거를 작성하는데 그거 다 누가 타이핑 칩니까? 다 병사들이 타이핑 치죠. 사병들이. 사단 본부라든가 대대 본부라든가 여기 교육과에 근무하는 일반 병사들, 컴퓨터 이거 타이프 잘하는
그럼 병사들이 다 타이핑 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초안은 간부들이 이렇게 연필로 끄적끄적해서 작성해 주면은 그거 보고 타이핑 치지만, 그런데 그것도 그 이제 그 병장쯤 되면은 이 머리가 똑똑한 병사들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그 초안 작성 안 해줘도 자기가 다 알아서 만들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작전 계획서 만듭니다. 그 정도 짬밥이 되면은. 그리고 머리가 좀 똑똑한 애들은. 아니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원래 중대장이 근무 계획서, 불침번, 탄약고 근무 이거 계획서 원래 중대장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행정보호관이 작성하거나 중대장이 작성하거나 행정보호관이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 다 그냥 병사들이 작성해요. 병사들이 작성하면 어떤 폐해가 발생하냐면은 이등병 때 그걸 작성하잖아요. 그럼 그 고참들이 엄청 갈고요. 야, 나 근무를 중간 시간대 넣지 말고 첫 번째 시간이나 아니면 마지막 시간대에 넣어줘라. 왜냐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가 중간에 깨서 근무 서기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그런 요청들을 하면서 엄청 갈군단 말입니다. 엄청 갈굽니다. 엄청 갈고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 근무 계획서는 원래 중대장이나 행정보호관이 작성해야 돼요. 그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규칙이. 근데 그걸 누가 다 지킵니까? 다 병사들이 작성하지. 뭐 그런 거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은 제가 행정병이었거든요. 본부중대 행정병이었는데, 그때 워낙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제 그때 꿈이, 소원이, 나는 제발 정투중대 가서 빡세게 그냥 훈련하고 좀 잠을 좀 제대로 잤으면 좋겠다. 맨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니까 뭐 그랬었는데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무 계획서는 프로그램이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작성한다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거기 이름 넣고 이 사람 휴가 간 거, 휴가 계획서 뭐 이런 거 다 넣으면 알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성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잘 됐는데 어쨌든 그런 거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재민 사무관은 5급 엘리트 사무관이에요. 엘리트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국고과에서 그 일을 직접 담당했던 담당자였고 본인이 다 작성하죠. 왜 못합니까 그거를. 이거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 청와대 불러가지고 다 뒤집어야 돼요. 그거 지금 현재 누가 작성하는지 지금부터 아예 감사원 투입해가지고, 물론 이제 감사원이 지금 다 정부 편이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청와대 다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특검 들어가서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거 정말 그 당시 신재민이 그거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냐? 아니면은 신재민 정도의 5급 엘리트 공무원 그 직접 담당자였으므로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위치였느냐? 그거 작성 누가 하냐? 컴퓨터 타이핑 누가 하냐? 컴퓨터 타이핑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계획서조차도 그 담당자가 다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이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시 차영안의 전화를 받았던 국장 과장이 증언을 하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입니다. 당시 차영안이가 전화해서 1조 원 국고채 그 바이백을 취소하라고 했다. 압력을 가했다. 이 증언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 국장 과장이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청와대의 저 주사파 권력을 흔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는 거죠. 뭐 첫 번째, 인터넷에 신재민 관련 기사가 네이버나 다음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신재민을 옹호하고 저 그 청와대 주사파 놈들 압력을 가했던 저 부패 세력들 그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리고 신재민 씨를 꼭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그런 댓글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재민 씨를 지켜줘야 된다. 청와대 저 나쁜 주사파 권력 놈들을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 이거 특검 들어가고 국정조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영상이 있으면은 이런 영상을 또 그런 글, 그런 기사들을 SNS에 많이 퍼날라 주시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재민 씨 이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하고 공익제보 보호자로서 공익제보자로서 신재민 씨를 보호해 줘야 한다. 이거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글이 청와대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들 가셔가지고 동의를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이런 동의를 많이들 해주세요. 제가 그 국민청원 글 그 주소를 요 유튜브 동영상 해설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많이들 동의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신재민 씨를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재민 씨가 자기 유튜브 방송하는 그 해설란에다가 자기 카카오 계좌를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아직 요즘 뭐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제 저도 뭐 조금 이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신재민 씨 그 후원에 많이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신재민 씨 보니까 이제 법정 고발을 당했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제 법정 싸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총알이 많이 필요하죠. 일단 총알이 두둑하게 있으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나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신재민 씨를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저는 이 신재민 씨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신재민 씨 얼굴 본 적도 없고 뭐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하거나 문자를 서로 나눠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그냥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바로 지난 방송에서 아마도 김태우 전 수사관하고 신재민 씨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취소합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신재민 씨가 KTNG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바로 다음 날에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올렸어요. 어떤 기사냐면은 그 KTNG 사장 인선 관련해서 그 기재부 담당 그 사무관들이 서로 카톡으로 대화하는 그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올렸거든요. 전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마도 저 카카오톡 대화 나눴던 그거는 김태우 씨가 제보했던 그 자료들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혹시 이 김태우하고 신재민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취소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신재민 씨 보니까 이 청년 굉장히 순수한 친구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재민 씨가 그 KTNG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하는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조선일보가 그 카카오톡 그 기사를 올린 거는 예전에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에다가 제보했던 그 자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들이. 그 자료를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재민이라는 인물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그 동영상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연히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호재가 발생한 겁니다. 신재민이라는 이 청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조선일보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자료들 중에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그 카카오톡 그거를 기사로 올렸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김태우 씨하고 신재민 씨하고 혹시 연관돼 있는 건 아닌가 했던 저의 발언은 취소합니다. 이 신재민이라는 이 청년 굉장히 순수한 친구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조금 순수하고 착한 편인데, 물론 이제 그 순수함이 지금은 많이 퇴색됐습니다. 나이 먹고 세상물을 먹다 보니까 때도 많이 묻었고요. 이 순수함이 많이 퇴색됐는데, 이거 참 후회해요, 제가. 참 후회하는데. 근데 이 신재민이라는 이 친구는 저보다 더 순수하고 착한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보니까 자기가 정말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전혀 아니고 딱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그 자신의 공무원 조직에서 벌어졌던 불합리한 일들 이것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나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어제 이 신재민이라는 이 청년이 어제 자기 고려대 동기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을 올렸었어요. 지금은 그 동영상이 없는데 어제 실시간 동영상으로 그거를 실시간 촬영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제 심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친구 상당히 순수한 친구구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청년을 보호해 줘야 된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런 청년은 보호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같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이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싸우고 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이 신재민 이 청년 참 저보다 훨씬 나은 청년이에요. 저보다 훨씬 나은 청년입니다. 저 같으면은 행정고시 그 어렵게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나오기가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대단한 청년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청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청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청년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후원 많이 해주시고 또 청와대 그것도 많이 가서 동의해 주시고요. SNS에 많이 퍼날라 주시고 인터넷 그 기사 댓글에 많이들 댓글 달아 주시고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저 주사파, 저 청와대, 저 주사파 권력을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야 돼요. 차영환의 전화를 받았던 국장하고 과장들, 그분들 입에서 정직한 증언만 나오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